본 방송은 1월 17일에 녹음됐습니다. 품격 있는 야구 팟캐스트, 이곳은 야자수입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자수 680번째 그 두 번째 이야기 출발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 진행을 맡은 호스트 조건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2025 시즌 5위부터 1위까지의 팀들에 대한 2026 시즌 프리뷰를 진행해볼까 합니다. 오늘도 방송을 함께 진행하실 세 분을 소개해드리고 본격적인 방송 시작해보겠습니다. 송준영 PD님, 민경훈씨, 진정현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프리뷰도 외국인 선수는 평균 범위 안에서 해준다는 전제 하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만나볼 팀은 시즌 초에 좀 악상황을 이겨내고 기적적으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했던 5위 NC 다이노스입니다. NC 다이노스에 이제 새롭게 전력으로 합류하게 된 선수로는 이제 시즌 중에 군제대를 하게 되는 송명기, 이용준, 그리고 신인 드래프트에서 야수 최대호로 불렸던 신재인, 최원준 FA 보상 선수로 온 윤준혁이 있고요. 전력 이탈하는 선수로는 2차 드래프트의 이용찬, 안인산, 지명권 트레이드를 통해 박세혁이 또 나갔고 FA 이적을 통해 최원준 선수까지 팀을 떠나게 됐습니다. 이런 NC의 로스터 좀 어떻게 보시나요? 작년에 그러니까 25 시즌에 막판에 진짜 미라클 런을 달리면서 이제 그렇죠. 5등도 확정 지었고 포스트 시즌에서도 어쨌거나 삼성 상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이제 1승도 챙겼고 그래서 좋은 시즌 마무리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야수진은 좀 잘 탄탄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매력이 좀 있어요. 네. 어쨌거나 확실한 상수들 박건우라든가 그렇죠. 박민호 선수라든가 뭐 권희동 선수도 상수에 넣으려면 넣을 수 있죠, 충분히. 여기에 이제 20대 자원들 뭐 김주원 선수야 뭐 말할 것도 없고 김희집 선수도 뭐 아직 수비에서는 살짝 불안감이 있다고 해도 3루로 옮긴 뒤로는 그래도 좀 나은 것 같아요, 유격수일 때보다. 네. 그리고 이제 김영준 선수 타격 성적은 이제 거의 최하위권인데 수비만으로 WR을 막 3씩 쌓고 있어요. 너무 네. 잘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감안을 하면 김영준 선수 충분히 좋은 선수고 뭐 여러 젊은 선수들 많습니다. 뭐 서우철 선수라든지 뭐 도태훈, 오영수 선수도 있고 천재환 선수도 있고 중간중간에 알짜로 활약해줬던 좋은 야수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 선수들 그대로 내년 시즌 26 시즌에도 이어질 거기 때문에 야수 쪽은 큰 걱정은 안 되고 오히려 저 20대 선수들이 얼만큼 발전할지를 지켜보는 게 조금 더 재밌을 것 같고 맞아요. NC 같은 경우는 근데 항상 몇 년째 이게 문제인데 국내 선발진이 잘 안 나왔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항상 송명기, 신민혁 그리고 이제 이용준 선수까지 그 중에서도 이제 송명기, 신민혁 선수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로테이션을 채워줬는데 만족스러웠던 시즌이 있었냐라고 하면은 사실 물음표기는 합니다. 네, 정확히 말하면 이재학 선수 이후로는 국내 선발 투수를 중에서 만족스러운 시즌을 보냈던 선수가 사실은 없다라고 봐도 무방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송명기 선수, 신민혁 선수 뭐 다 좋은 선수들이지만 확실한 3선발이냐라고 하면은 이제 아쉬움이 남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선수들이기 때문에 항상 좀 고민이 됐었는데 25 시즌에도 그 모습을 지우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해결은 안 된 상황인데 다행인 건 이제 뭐 송명기나 이용준 선수 이제 시즌 중에 돌아오니까 후보군은 늘어날 거고 여기에 그 건강한 구창모 네, 여기 저희 다들 봤잖아요. 네. 구속이 우리가 정말 구창모 선수 정말 대단했던 그때의 구속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잘 던지잖아요. 네. 그러면 점점 이제 구속 회복하고 그러면 얼만큼 또 힘을 더해줄지는 좀 가늠이 안 되기 때문에 NC 같은 경우에는 희망적인 요소가 네, 일부에 비해서는 조금 더 많은 팀이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매력적인 팀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해주신 그 국내 선발진 확실한 수급이 한두 명만 된다면 상위권 도약도 가능하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 김영준, 그러니까 진짜로 육성해내기 어렵다는 어린 미들 인필더 그리고 포수 자원을 이미 다 만들어놨어요. 그죠. 김주원하고 김형준 국가대표 레벨의 어린 레귤러급 선수들이잖아요. 특히 김주원은 이미 저는 개인적으로 리그 최고 수준의 유격수이자 트레이드 밸류 만약에 순위 낸다 치면 탑5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동의합니다. 탑5가 어디야? 1등도 다툴 수도 있어요. 차면. 안현민 있어서 그건 안 되겠구나. 아무튼 미안. 안현민하고 김도영이 있어서 그건 어려울 텐데 3등 노릴만 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대단한 선수고 김영준 선수도 수비 하나만큼은 저는 이미 리그 1등이라고 생각을 하고 맞아요. 타격도 지난 시즌에 많이 올라왔어요. 파워는 있으니까 확실히. 1인분 하더라고. OPS .700 넘겼고 그다음에 그 외에도 뭐 어린 야수들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나름 나쁘지 않은 어떤 트랙 레코드를 최근 몇 년 보여주고 있다. 뭐 권희동 같은 경우는 어린 선수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래도 최근 몇 년 꾸준하게 일정한 성적 내주고 있고 여기다가 더해서 박민우 역시 항상 꾸준한 활약 보여주고 있고 그러니까 코어랑 그 어린 변수들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 굉장히 이상적인 야수 라인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야수 라인업만 놓고 보면은 밸류 기준으로 봤을 때 리그 탑 3까지도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외에 이제 뭐 투수진에 있어서도 선발이 좀 아쉽다 뿐이지 뭐 류진욱 선수라든가 뭐 그리고 또 아쉽다고는 했지만 신민혁 선수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잘해요. 잘하고 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각 공들의 뭐 스토프라든가 이 밸류 총합만 놓고 보면은 언젠가 브레이크아웃 시즌을 보여줘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매력적인 투수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약간 이 팀은 사고를 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다음 시즌 기준으로 뭐 2등, 3등까지 치고 올라가도 이상하진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약간 좀 더 안정적인 느낌의 두산이에요. 좀 더 확실한 그 저점이 상수가 좀 더 보장되어 있고 상수가 좀 더 확실하게 잡혀 있는 두산 느낌이라서 아무리 나쁘게 봐도 6등, 5등 안쪽은 하지 않을까. 네. 전반적으로 전력이 안정화돼 있고 지난 시즌에 5등을 했잖아요. 대약진을 펼치면서 저는 지금 이 팀의 로스터 사이클을 봤을 때 이게 새로운 NC 시대의 시작이라고 봐요. 여기서부터 올라갈 일이 좀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서 종합적으로 되게 매력적인 로스터를 생각보다 빠른 시간 안에 구축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작년 팀 페이롤이 9등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전력을 갖췄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고 정말 매력 저희가 계속 얘기한 매력 진짜 매력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부 방송 이어서 계속 그 핵심 선수 상수 뭐 주목할 만한 선수 변수하는데 전 상수 변수는 딱 간단하다고 봅니다. 상수는 게 야수진이고 맞아요. 변수는 투수진인 것 같아요. 통으로 그렇게 봐도 돼요. 야수진은 뭐 아까 앞에서 두 분이 잘 말씀해 주셨으니까 넘어갈게요. 뭐 이건 사실 얘기하기 재미가 없어요. 맞아요. 뭐 뻔하니까 내년도 뻔하겠죠. 뭐 뻔히 뭐 박민우, 박건우, 뭐 김주원 뛰고 있을 거고 뭐 그나마 이제 최정원이 이제 내야로 컨버전한다는 소리가 있는데 뭐 그것도 좀 주목이 되고 저는 최정원 그냥 외야에서 계속 뛸 줄 알았거든요. 의외로 이 최정원 이 선수가 눈이 좋아요. 거의 아마 통산 타출갭이 1할 근처까지 갈 겁니다. 지난 시즌에도 타출갭이 1할 4푼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타가 거의 없는 선수긴 한데 뭐 눈으로 이렇게 야구를 해줄 수만 있다면 그리고 발이 거의 리그 최고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아마 스프린트 스피드 계산하면은 상위 한 3% 안쪽에 들 것 같아요, 이 선수. 도루 30개였죠 지난 네. 시즌에. 예. 3% 뭐야 2% 안쪽에 들 수도 있겠다. 그럼 이제 야수는 뭐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패스하고 이제 투수가 문제인데 구창모는 여전히 변수라고 봅니다. 물론 작년 시즌 그 후반기 나와가지고 정말 잘 던지긴 했고 그 삼성을 벼랑 끝까지 몰고 가는 피칭을 보이긴 했는데 솔리드 그냥 그 K 글래스나우 다른 의미의 솔리드함을 갖춰야 되죠. 글래스 나우보다도 더 유리해요. 더 유리. 예. 그렇죠. 글래스나우는 그래도 100이닝, 100이닝은 90이닝은 던져요. 근데 구창모는 5인 막 한 타자 이렇게 상대하고 없어지죠. 그건 좀 문제가 있죠. 100이닝을 던진 적이 있나요, 이 구창모 선수가? 찾아볼까요? 한 번 정도 있었을 것 같은. 그 2020 시즌이 이제 그 커리어 하이 시즌이잖아요. 네. 아, 그 전에는 꽤 있었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브레이크한 시즌이 2019년 말, 이제 네. 2020년인데 그 이후로는 2022 시즌에 111인. 어쨌든 규정 이닝을 채운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어쨌든 구창모 선수는 변수지만 그래도 좀 긍정적인 변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그 투수진 뭐 불펜은 뭐 뻔하죠. 뭐 류진욱이라든가 뭐 김영규 선수 뭐 그들을 던져줄 거고 뭐 이용찬 선수가 빠지긴 했지만은 뭐 이미 전력의 선수에 가까웠던 선수고 그래서 저는 시즌 중반에 복귀하는 송명기랑 이용준을 계속 주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둘을 변수에 넣겠습니다. 지금 두 선수 둘 다 지금 상무에 가 있잖아요. 상무에 가 있고 이제 6월에 전역할 예정인데 왠지 모르겠는데 지금 두 투수 다 지금 불펜으로 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무에서 한 명은 원래 선발로 뛰다 불펜으로 하고 있는데 이 선수들이 지금 상무 성적이 그럭저럭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비시즌 잘 준비한 다음에 이제 올 시즌 6월에 이제 한창 더울 때 복귀를 하면은 시즌 진행에 좀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송명기 선수 상당히 좋아하는 게 신체 조건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죠. 190cm 넘는 걸로 알고 있고 프레임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 이 선수가 근데 약간 그 사이드암에 가까운 암스롯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포심보다는 변형 패스트볼, 커터나 투심 이런 쪽으로 좀 많이 구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만약에 맞춰가지고 나머지 레퍼토리 최적화해서 온다면은 저는 이 팀에서 가장 높은 업사이드를 자랑하는 투수가 송명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요즘 소위 말하는 요즘 트렌드 그 선발 투수들한테 좀 보이는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을 갖추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와서 상무 전역해서 팀에서 잘 육성해 낸다면은 엑스팩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되게 아주 매력적인 그 변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지켜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불펜이 어떤 면에서는 이 팀의 좀 변수 중에서도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류진욱 선수 지난 시즌에 되게 잘해주긴 했는데 류진욱 선수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박영현 느낌의 도미넌트함이 느껴지진 않았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나쁜 투수라는 게 아니라 그 정도의 어떤 스토프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있나라고 하면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다. 불안불안했죠 사실. 그래서 이 선수가 얼마만큼 그 퍼포먼스를 다음 시즌에 이어갈 수 있을지. 왜냐면 제가 이 선수에 대해 가장 좀 의문이 느껴지는 점은 뭐냐면은 삼진 능력이 아주 탁월한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커맨드가 또 탁월한 것도 아니고 뭔가 전반적으로 20-80 스케일 기준으로 모든 능력치가 50 느낌이 나는 불펜 마무리거든요. 근데 이런 선수들이 한번 좀 속된 말로 아다리가 안 맞는 시즌이 나오면은 좀 안 좋아집니다, 상태가.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스터프나 이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뛰어나다는 느낌을 받지는 못했고 하다 보니까 가장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시즌에 29세이브에 1블론이었습니다. 그 정도 나올 그건 아니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퍼포먼스가. 이 정도 나올 퍼포먼스는 아니고 운이 좋았고 작년에 잘했지만 잘했죠. 운이 좋았고 잘했는데. 근데 확실히 피칭 퀄리티 자체는 마무리감은 아니다. 예. 뭐 한 저 불펜 한 1, 2옵션, 2옵션 그렇죠. 정도면 충분히 그 정도는 할 수 아주 있죠. 훌륭한 예. 선수인데 그래서 마무리도 글쎄요. 이번에 방금 말씀드린 복귀하는 송명기, 이용준 중 한 명이 마무리를 맡아줘도 좋을 것 같고. 그렇죠. 전 이용준 오히려 송명기는 좀 선발 느낌이 나죠. 네, 느낌이 네. 나다면 이용준은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종합해서 이제 티어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경훈 씨부터. 저는 NC 조금 3, 4위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 구성을 보면은 참 좋은데 또 한편으로 아쉬운 게 이런 구성의 타구단 수준의 자금력이었으면 여기서 투수 FA를 질렀을 거예요. 뭐 작년에 작년이 아니죠. 재작년에 뭐 엄상백이라든가 이제 최원태 나왔을 때 그 둘 중 하나를 잡는다든가 아니면 뭐 불펜도 좀 아쉬우니까 불펜 FA를 하나 잡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저는 사실 충분히 우승 도전 가능한 지금 스쿼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게다가 지금 야수들이 다 좀 젊은 야수들이 맞아요. 워낙 많다 보니까 한 3년 4년은 계속 달릴 수가 있어요. 뭐 그 중에서 FA로 한두 명 정도 나간다고 해도. 그리고 지금 뭐 나이 많은 FA 지금 박민우는 이미 장기로 묶여 있고 권희동은 잘 모르겠네. 어쨌든 근데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타구단이었으면은 이 구성에서 FA 질러가지고 아마 대권 도전했을 것 같은데 지금 모그룹 사용상 좀 그럴 수가 없어가지고 좀 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온 2 잘 나가지 않나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호연 뭐 그 접었다 그러고 그래요? 서비스 종료했다 그러고 좀 여전히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한창 안 좋은 시기가 저점은 지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렇게 구단에 대폭 투자를 할 정도 수준은 안 눈치를 되는 좀 것 봐야 같고. 된다. 네, 아직은 눈치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모그룹에 여유가 생기면은 그 구단주님의 야구를 성격상, 좋아하니까. 네, 야구를 좋아하시니까 투자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지금은 아닌 것 같고
하지만 어쨌든 올 스토브리그도 전력 유출이 사실상 없었죠. 없었죠. 이호찬 정도 나간 거 빼고 네, 뭐. 오히려 플러스죠. 왜냐면은 WL 마이너스 1 찍던 선수를 그치. 예. 돈이랑 뿌당 선수 받고 그치. 싸웠으니까 오히려 좀 네. 전력 보강이 됐어요. 이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민망하지만 전력 보강이 됐기 때문에 어쨌든 선수단이 젊고 복귀 전력이 있고 그리고 감독 역량도 좀 성장형 감독의 모습을 보여줬죠. 올 시즌 이제 이호준 감독이. 고집이 딱히 없는 느낌이긴 했어요. 뭐 네. 팬들 입장에서야 뭐 불만이야 당연히 있겠지만 그러니까 멀리서 제3자 입장에서 보기에는 뭐 크게 모난 느낌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올 시즌 만약에 웨인 투수가 타자 포함, 그러니까 타자는 이미 뭐 데이비슨도 사실 상수라고 보면 네. 그 웨인 투수 나머지 한 명이 평균 수준만 해주면 3등. 저희가 이번 방송에 가정하는 게 그거니까. 네, 3등, 평균. 예. 평균. 네, 그러니까 3등 정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정현 씨는 어때요? 저는 4등. 4등. 네. 그냥 포스트 시즌 진출 팀이라고 했을 때 가장 이상적인 로스터라고 생각해요. 네. 우승권은 아니지만 포스트 올라가고 시즌- 있는. 그렇죠. 포스트 시즌에 진출을 할 거라면 안정적으로 진출을 할 거라면 이 정도 로스터 갖추고 있어야 된다의 표본. 기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4등. 수문장. 네, 좋습니다. 그렇죠. 저도 동의해요. 저도 3등이나 4등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완전히 최상위권으로 치고 올라가기에는 그 네. 투수진의 어떤 확실한 폭발력이 좀 부족하다는 느낌은 있어서 그거 빼면은 진짜로 되게 모범적인 좋은 리빌딩 리툴링 로스터라고 생각을 해서 뭐 올해 굉장히 매력적이고 기대해 볼 만한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그래서 롯데랑 NC가 또 겹칠 것 같아요. 아 오히려 삭갈매냐 이런 네, 측면에서 4등가 등수로 그러니까 그 음. 승수 기준으로 롯데랑 NC랑 겹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그러니까 좀 다르긴 하지만 방향이 좀 그렇죠, 다르긴 그렇죠. 하고 네. 장점 요소가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전반적인 구성을 보면은 롯데랑 NC랑 비슷한 완전 사실상 같은 티어에 전 놓인다고 봐요. 그래서 이 두 팀이 아마 4등 정도로도 경쟁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만나볼 팀은 사실상 작년 시즌 포스트 시즌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4등 삼성 라이온즈 만나보겠습니다. 삼성 라이온즈에 이제 새롭게 합류하는 선수로는 2차 드래프트의 장승현, 임기영, 그리고 지명권 트레이드를 통해 데려온 박세혁, 군 전역의 김재상, 류승민, 그리고 FA 영입의 최영호가 있습니다. 전력을 이탈하는 선수로는 2차 드래프트를 통해 최충현, 그리고 군입대의 황동재, 양도근이 있습니다. 삼성의 로스터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결국 삼성 얘기를 하면은 가장 먼저 나와야 되는 얘기는 야수겠죠. 그렇죠. 네, 야수의 파괴력. 10개 팀, KBO 리그 10개 팀의 로스터를 야수 로스터를 쭉 펼쳐놓고 봤을 때 가장 무서운 야수 로스터가 어디냐라고 하면 일단 삼성이 꼽힐 것 같아요.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LG와 함께 이제 뭐 어디가 더 강하냐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갑론을박이 있겠지만 어디가 가장 무섭냐라고 물어보면 삼성이 나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려요 심지어 네. 코어들이 다. 그렇죠. 원래 작년 말고 24시즌 이때만 해도 삼성의 야수 로스터는 고점은 상당히 높은데 저점. 저점 방어도 잘 안 되는 로스터였거든요. 이재현, 김영우 선수가 주축인 그 야수 로스터. 근데 25시즌에 완성된 로스터를 보면은 고점은 더 올라갔는데 저점 방어도 되고 있는 로스터가 됐어요. 네, 뭐 그 이제 김성현 선수랑 김지찬 선수라든가 뭐 구자욱 선수야 뭐 원래 항상 잘하니까 뭐 항상 상수로 치고 그다음에 뭐 강민호 선수도 뭐 항상 할 일은 해주고 이재현, 김영웅 여전히 있고 그렇게 쭉 타선을 놓고 보면 한 7번까지 1번부터 7번까지 소위 말해 숨 쉴 곳 없는 타선이 완성이 되었는데 올 시즌에 최영호라는 또 이제 또 낭만도 실현하면서 이제 뭐 최영호 선수 뭐 잘하기도 하니까 성적까지 챙길 그렇죠. 수 있는. 네, 그런 타자까지 영입을 하면서 저점 방어에도 더 박차를 가했고 그래서 삼성 타선은 25시즌보다도 더 맞아요. 강한 타선을 볼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많이 이제 삼성 팬이 아니기 때문에 좀 두려운데 결국 삼성이 4등에 그쳤잖아요. 그 페넌트 레이스에서는. 네. 그 이유는 투수진 때문이겠죠. 네, 삼성의 투수진, 특히 불펜진. 네, 삼성 불펜진 심각할 때는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진짜 말도 안 되게 심각했던 타이밍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조금 정리가 되고 선발진도 이제 원태인 선수 중심으로 좀 안정화가 되니까 이제 순위 싸움에서 그래도 4등을 차지했던 건데 저 불펜 같은 경우에는 사실 26시즌도 저는 잘 모르겠기는 해요.
네. 왜냐하면 작년 불펜 필승조가 결국 마무리 김재윤 선수의 세던맨으로 들어왔던 게 이제 김태훈, 배찬승, 뭐 이승민 선수의 이호성 선수까지 낀다고 치면 이제 이렇게 갈 텐데 김태훈 선수가 과연 25시즌처럼 해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 물음표가 더 많이 붙는다고 보고요. 배찬승 선수랑 이승민, 이호성 선수는 아직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긴 하지만 저는 아직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는 단계라고 생각해요. 당장 데뷔 1, 2년차 선수들이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 여전히 불펜 쪽에 불안 요소는 있다. 여전히 불펜 쪽에 불안 요소는 있는데 그거를 더 강화된 타선의 힘으로 한 8점 주고 9점 내면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4등보다는 무조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투수진에서는 저는 되게 매력적으로 봤던 선수가 배찬승이었습니다. 근래 그러니까 우리나라 좌완 투수들 중에서는 가장 업사이드가 높아 보이는, 물론 선발로서는 아니지만 불펜 마무리 진짜 리그 정상급 클로저의 자질을 많이 갖추고 있는 투수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구속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일단 평균 152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시속 152km, 최고 구속 제가 봤던 건 157까지 봤던 것 같아요. 좌완이 이 정도 뿌리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굉장히 큰데 경기 보면서 느낀 거는 익스텐션도 좋은 편이었던 것 같고 팔이 되게 길더라고요. 네. 보는데. 그래서 여러모로 진짜로 엄청난 스토프를 보여줄 만한 기본적인 신체 요건과 이런 걸 다 갖춘 투수라서 팀 내에서 육성만 제대로 해준다면 다음 시즌에 정말 무서운 모습을 보여줘도 이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야수진이야 뭐 말해 못합니까. 너무 어리고 잘하는 선수들이 가득한 되게 매력적인 코어 유닛이거든요. 뭐 이재현, 김영웅 말할 것도 없고, 제가 아까 뭐 김주원 얘기할 때 리그 넘버원 유격수라고 봤는데 지금 넘버2는 전 이재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김영웅 같은 경우에도 삼성 팬들은 뭐 원성이 좀 있긴 해요. 너무 삼진을 많이 당하고 붕붕이 기질이 있다 이러지만 이 정도의 파워툴을 가진 선수면은 붕붕이 기질 좀 해도 봐줘야 돼요. 그럼요. 네, 그리고 그 외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유형의 선수들은 아니지만 뭐 김성윤이라든가 김지찬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KBO 리그 기준으로 확실하게 레귤러 레벨의 스케일이라고 이제 봐야 될 거고, 특히 김성윤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브레이크아웃을 했더라고요. 본인의 신체와 어떤 그런 여러 스타일에 맞는 그 타격 어프로치를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최적화된 성적을 내고 있고, 이대로만 가준다면 리그 정상급 외야수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어 보이고, 뭐 구멍이라고 할 만한 포지션이 적어도 야수진은 전 없다고 봐요. 최영우를 영입함으로 인해서 이제 타격의 파괴력까지도 확실하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시켰기 때문에 뭐 야수진만큼은 진짜로 LG나 뭐 고점의 롯데, 고점이 다 터진 롯데보다도 더 높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라 그거 힘만으로도 다음 시즌 탑3 경쟁할 수 있다고 보고요. 여기도 NC랑 마찬가지로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은 그런 아주 이제 윈나우를 하기에 최적화된 그런 로스터 구성을 마쳤다고 보여지고, 투수진 얘기를 결국에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배찬승에 대해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는데 그 외의 투수들은 조금 애매하긴 해요. 아무래도 물론 좌승현이라든가 이런 선수들 좋게 보는 팬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배찬승 빼면은 삼성 투수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제 취향이라고 하긴 좀 어렵다 보니까 확실히 좀 물음표가 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원태인, 배찬승 여기에 더해서 그나마 이호성 정도? 김재훈은 워낙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 외에는 좀 상수보다는 변수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건 뭐 김무신, 옛날에 김윤수였죠. 네네네. 그 선수도 그 우한인데 150 중반까지 던지는 불펜 투수라서 이 선수는 기대해볼 만한 것 같고. 네네.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좀 의문인 게 지금 불펜이 최대 약점이고, 근데 지금 최영우 선수를 영입한 이상 대놓고 달리겠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올 시즌. 지금 삼성이 우승한 지 꽤 오래됐어요. 이런 삼성 같은 명문팀이 마지막 우승이 14년도니까 12년. 예, 꽤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 우승할 때가 됐다고 판단한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불펜을 좀 사야 된다고 보아요. 물론 불펜 사서 김주현 선수가 기대 이하의 모습 보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달릴 거면 그래도 사야죠. 그렇죠. 사야 되는데 지금 불펜 매물이 좀 나와 있잖아요. 지금 현 시점, 저희 녹음한 현 시점에 누구 있어 지금? 김범수 있고, 있고, 홍건희도 홍건이 있고. 있고. 조상우. 조상우는 쌓이는 트레이드라면은 가능하겠지만 어쨌든 뭐 조상우도 후보군이 있는데, 그러니까 셋 중 하나라도 좀 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뭐 그 단장님이 닌자로 요즘 이제 유명하셔서 뒤에서 뭔 일 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투수를 좀 사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불펜 투수를 사야 될 것 같고 뭐 야수는 방금 많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뭐 리그 거의 최고 수준의 타선이고 작년 시즌 이미 장타율은 리그 전체 1위였고 OPS도 1위였어요. 물론 이제 파크팩터 고려하면은 뭐 전반적인 세이버 스탯은 LG에게 약간 밀리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리그 최고 수준의 타선이고 거기에 최영우 선수가 가세를 했고 10타선이 없는데 그 아까 NC랑 저희 좀 계속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NC처럼 삼성이랑 NC가 리그에서 꽤 수익권에 좋은 타선을 구성을 갖췄는데 여기는 보강이 있는 게 정말 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NC를 한 3등, 4등 정도로 예상을 했다면 저는 감히 삼성 2등 안에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고점 기준으로는 2등 가능하다고 봐요. 2등 밖으로 가면은 그건 사고가 터졌을 거예요. 아마 뭐 5등 밖으로 가면. 5등 밖으로 가면 네. 그 사고일 겁니다. 사고일 것 같고. 그러니까 좀 더 보면은 뭐 강민호가 좀 낡긴 했지만 그래도 뭐 지금 이걸 또 보강한다고 좀 장승현이랑 박세혁을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백업으로 두산 출신이네요, 둘 다. 네, 그러네. 출혈도 별로 없이 잘 데리고 네. 온 것 같아요. 백업 포수 뎁스를 보강을 했고 원래 또 삼성이 백업 포수가 좀 아쉬웠잖아요. 그 두 명 누구지? 아무튼 이름이 기억 안 날 정도니까. 예. 그리고 최영우로 타선의 파괴력을 더했고 그리고 이제 뭐 이재현, 김영웅, 김지찬은 뭐 더 잘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더 꺾일 것 같진 않아요, 둘 다. 맞아요. 예, 셋 다 꺾일 것 같지 않고. 뭐 없어요. 뭐 게다가 좀 나이 좀 있는 선수로 가면 구자욱 원태인은 이제 FA를 앞두고 있습니다. 동기부여 어느 때보다 확실할 거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뛸 거고. 진짜 우승 도전 충분히 할 만한 팀이 아닌가. 야, 원태인이 벌써 FA네요. 데뷔가 빨라서 데뷔가 빨라서. 그때부터 이제 착실히 또 선발 로테이션 그쵸. 돌면서 경기를 많이 뛰어서 이번 시즌 끝나고 FA죠. 원래 올 시즌 이미 작년 시즌 끝나고 포스팅 자격은 갖춘 상태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러면은 26살 시즌에 FA 맞이하는 건데 가격이 어디까지 갈지 100억 넘어가나요? 그냥 넘겠죠? 넘겨야죠. 네. 넘겨야죠. 아무튼. 기가 막힌 게 이 선수가 루키 시즌에 이미 선수 등록 일수를 1년을 딱 채웠어요. 야, 그럼 무조건 참. 게다가 국대도 많이 나갔기 때문에 올 시즌에 웬만한 장기 이탈을 당해도 그쵸. 지금 국대 보상 이런 거 다 끼고 있어가지고 거의 뭐 몇 달치 장기 이탈이 있어도 FA 자격을 갖추는 건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체인지업 하나만큼은 저는 원태인 체인지업 하나는 메이저리그 스케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나머지 구종들이 구석이 좀 아쉬워서 그렇지 이것만으로도 KBO 리그에서 진짜 롱런할 투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삼성이 약간 NC의 강화 버전인 것 같아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야수 업사이드 지금 당장 좀 더 잘 잡혀 있고 투수진에서 확실한 에이스 보유하고 있고 하위 로테이션 뭐 최원태까지도 어느 정도 견적이 나오고 전반적으로 NC의 좀 1, 2년 성장이 더 진행된 버전이라고 보기 때문에 팀 컬러도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평가를 좋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아까 경원 씨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점은 2등, 아무리 못 풀려도 5등. 약간 이런 느낌이고 NC는 반대였잖아요. 고점은 3, 4등, 좀 안 되면은 6등 이런 느낌이었는데 딱 그 정도 느낌인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 만나볼 팀은 시즌 시작 전에 5강으로 뽑는 전문가가 거의 없었지만 네. 뚜껑을 열어보니 3등에 안착해 있는 SSG 랜더스입니다. 랜더스에 이제 새롭게 합류하게 된 선수로는 신인 드래프트의 김민준, 김요셉, 그리고 이제 군제대의 이기순, 전희산, 그리고 자유계약 영입에 김재환이 있고 전력 이탈하는 선수로는 이제 군입대 선수들 신원민, 최현석, 송영진, 이유래, 박지환, 정현승이 있습니다. 랜더스의 로스터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랜더스 타이밍이 왔네요. 앞에 두 팀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약간 저는 이 팀이 최근 2년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성적을 쓸데없이 너무 잘냈다고 항상 생각을 합니다. 쓸데없이요? 네, 너무 잘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좀 제 팀이니까 그냥 내 팀도 내가 깐다 그거잖아요. 저는 이 팀을 이 시즌 이후로 좋게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이거 모르겠네. 이게 뭐 성적이 잘 나오면 좋죠. 좋죠. 뭐 작년에 3등 간 거 좋죠. 물론 끝마무리가 워낙 안 좋아서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5강 갔으니까 좋긴 한데 글쎄요. 지금 저희가 일단 로스터 훑고 이제 핵심 선수 얘기할 차례인데 핵심 선수가 사실 불펜 말고 뭐 있나? 여기는 앞서 얘기했던 NC나 삼성에 비해서 야수진 파워가 너무 떨어져요. 너무 떨어진다. 너무 떨어져요. 예, 그래도 투수 불펜만큼은 좋게 좀 보면 리그 최고 수준이라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선발진도 그래도 선발진까지는 리그 평균 이상을 그러니까 투수진은 전체적으로 리그 평균 이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업사이드라든가 플로어 모든 측면에서 결국에는 모든 변수 얘기를 할 땐 야수로 귀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는 바비비라든가 여러 면에서
행운 역시 쓰게 편을 좀 들어준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선수들의 어떤 개인적인 커리어 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역시 다 좋게 터져서 3등을 했는데 이게 올해도 견적이 이대로 이어질까라고 물어보면은 이제 쓱팬 입장에서 보기에도 아주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진 않는다는 거죠. 뭐 없어요. 아이고 뭐 그래서 안 좋은 얘기만 해가지고 좀 그런데 상수로 할 게 일단 야수부가 제일 문제가 큽니다. 이 팀은. 그 지금 문학을 쓰잖아요. 그 작은 문학을 쓰면서 홈런 문학을 쓰면 사실 팀 홈런은 적어도 3등 안쪽에 들어줘야지 그게 정상인 겁니다. 사실 네. 팀 홈런 3위를 찍어도 세이버 스탯을 감안한 타격 성적이 아마 평균 정도 할 거예요. 팀 홈런 3개 정도는 3위 안쪽엔 들어야지. 근데 그러지도 못했고 그리고 뭐 그나마 그 장타를 칠 줄 아는 유망주가 조금 있지만은 이들의 성장은 더디고 그래서 김재환을 영입을 한 것 같은데 김재환 선수는 그 뒤에서 얘기하겠습니다. 뒤에 변수 부분에서 얘기를 할 거고 지금 먼저 얘기를 할까요? 네, 김재환 해주시죠. 김재환 사실상 유일한 올 시즌 랜더스의 보강은 김재환입니다. 김재환인데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개인적으로 크게 기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관계자나 팬분들이 얘기하는 장타자의 탈 잠실 효과가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이제 그 사례를 한번 보자고요. 비납적으로 사례를 보면은 있었나요? 그런 사례가 최근에? 그러니까 한번 뭐랄까 필터로 한번 걸어볼게요. 최근에 이제 잠실팀에서 뛰었고 장타자인데 FA로 이적한 선수 하면은 쭉 봤을 때 두산에 최주환이 있었고 오재일이 있었고 양의지가 있었겠죠. 그리고 LG는 약간 애매하지만은 뭐 유강남이랑 최은성이 이 범주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이 5명 선수들 팀 떠난 다음에 타구단 이적했을 때 홈런이 늘긴 했죠. 늘었는데 파크 팩터까지 고려한 세이버 스탯으로 보면 타격 생산성이 늘어난 경우는 단 한 명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 비슷비슷한 그 WRC 플러스를 기록했거나 오히려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김재환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고 당장 랜더스만 하더라도 이미 5년 전에 그런 기대를 하고 최주환을 영입을 했잖아요. 근데 결과는 그닥 썩 신통치가 않았고 그래서 저는 김재환에 많은 기대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기대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야수 쪽은 전인산을 좀 기대를 걸어보고 싶습니다. 전이산.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잠시를 쓰던 팀들이 한때라도 슬러거로서의 어떤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를 잡지 않고 내보냈다는 것 자체가 뭐 이건 좀 이상한 거긴 하지만 그렇죠. 좀 기묘하긴 하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에 잠실에서 홈런을 치던 시기가 존재한다면 그 선수가 희귀한 케이스잖아요. 그러니까 잠실 쓰는 팀들은 더더욱 그런 선수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해요. 어떻게든 잡아두려고 하는데 안 잡았다는 거는 어느 정도는 내려오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결과가 아닌가 싶고 김재환 선수 근데 저는 뭐 이런 얘기하면 또 제가 뭐 약물 옹호 뭐 이럴 수 있지만 저는 김재환 선수 기본적으로 워낙에 좋아하던 선수고 좋은 타자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안타깝긴 해요. 그래서 가서도 뭐 대폭발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하던 대로 잘해줬으면 하고 그 정도 만약에 해주고 한 20홈런 정도 쳐준다면은 OPS 한 750, 850 사이 해준다면 충분하죠. 충분히 도움이 된다고 보고 쓱한테 없었던 그런 장타력을 보강해 주는 거기 때문에 유의미한 플러스가 될 거라 생각을 하고 그 외의 야수들이 결국엔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아까 뭐 장타를 쳐줄 만한 어린 선수들이 부재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한유섬과 최정도 이제 슬슬 내려오는 기미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난 시즌 확실하게 좀 꺾인 모습이었고 만약에 어떤 장타 측면에서 다른 선수들이 이제 뒷받침을 해주지 않는다면 다음 시즌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팀의 주축이라 할 수 있는 박성환, 최지훈 여기다가 지난 시즌 그래도 좀 좋은 모습 보여줬던 정준재 같은 선수들이 장타가 있는 선수들은 아니잖아요. 없죠. 정준재도 WR 거다 주로 수비로 맞아요. 쌓은 거지 주로 타격은 쌓은 거라서. 그냥 마이너스였기 네네. 때문에 그나마 고명준 선수 정도가 있을 텐데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야구 공작소에서 그 고명준 싫어하는 사람으로 아, 그래요? 유명한데 그 싫어할 정도까지는 아닌데 괜찮던데. 근데 그 타출갭을 보면은 맞아요. 그건 고명준도 그래요, 예. 눈이 살짝 3할이에요, 3할. 양석환 스타일 왜 네. 이렇게 많아? 양석환 스타일에 딱 양석환인데 근데 양석환이랑 중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양석환은 그 나이 때 3루를 봤어요. 그렇죠. LG에 3루를 봤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 합격점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3루수긴 했죠. 볼 수 있었죠. 근데 이 선수는 어릴 때 십자가 터져가지고 1루를 봐서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 고명준 선수가 이 타격 성적에도 불구하고 3루를
훌륭하게 봤으면 이 정도는 얘기는 안 할 텐데 1루를 계속 보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최근 뉴스 보니까 다시 3루 재도전을 한다는 소리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운동 능력이 크게 떨어진 그러니까 십자가 터지고 그러니까 오죽 크게 터졌으면은 지금 그 전시대기 전시 근로역으로 아예 군 면제를 받았거든요, 이 선수가. 그래서 사실상 장타로서 기대를 할 수 있는 선수가 20대에 없어요. 류호승이 30대입니다. 류호승 30대예요. 예, 들어가요. 없어요. 이제 없어서 그나마 이제 이윤리에 박지환이 있었는데 지금 둘 다 군대를 가버렸죠. 그러니까 좀 어둡습니다. 어둡습니다. 물론 최정이 작년에 부상으로 워낙 고생을 많이 해서 올해는 작년보다는 좀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아봤자 이미 다른 선수들이 깎아먹는 그 장타력을 그 포텐을 감안하면은 좀 많이 어둡다. 그러니까 결국은 야수가 좀 어떻게 해줘야지 가을도 가고 더 높은 곳을 노려볼 수 있는데 결국 그 작년 시즌 랜더스는 외인 투수 둘이랑 강력한 불펜진에 의존해서 어거지로 3위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결국은 준 플레이오프 때 삼성한테 그 거의 반치욕을 당하면서 업셋을 당한 걸로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서두에 이제 랜더스 3위는 가당치 않다라고 말씀드린 게 결국은 거기서 대가를 치른 거예요. 나름 우주의 기운 비스무리한 거를 정규 시즌 때 끌어다 썼기 때문에 그 대가를 가을에 가서 확실히 치른 거죠. 왜? 야수가 그 모양 그 꼴인데 그 가을에서 당연히 그럼 말아먹지. 그래서 근데 올해 딱히 크게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저는 올 시즌 랜더스를 그렇게 좋게 보지 않고 불펜 좋죠. 불펜이 최대 장점이고 내년에도 올 시즌도 불펜이 잘해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작년 그 랜더스 불펜 그 뎁스라든가 그 성적을 보면요 좀 튀었어요. 맞아요. 좀 크게 튀었어요. 약간 타자로 치면은 뭐 BABIP 뭐 4할 오픈 찍은 시즌급. 그래서 올해 구원은 작년만큼 그렇게 잘해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작년 시즌 팀 구원 WR이 14예요. 좀 기괴하죠 이거는. 그렇죠. 좀 기괴해요. 그래서 다 감안하면은 올 시즌은 작년만큼 성적은 절대 못 낸다고 저는 좀 절대. 네 절대 못 낸다고 저는 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류호승이 랜더스 타선에서 정말 변수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예. 작년 후반기에 보여준 모습이 물론 센세이셔널하긴 했지만 표본이 적어서 풀타임 기준의 성적은 아직 미지수긴 하죠. 그래도 이제 문학스는 우타거포라는 타이틀만으로도 좀 팬들이 좋아하기에 충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마도 우익수 한 자리와 지명타자 한 자리를 두고 한유섬, 김재환, 류호승이 이제 돌림판처럼 돌아갈 텐데 그래서 이제 서로의 타격 컨디션에 따라서 좀 선의의 경쟁도 하면 이제 김재환하고 류호승이 같이 좀 장타가 터져준다면 그나마 장타가 부족한 팀 타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류호승이 정말 변수 플레이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 비슷한 유형이에요. 맞아요. 3명. 예. 나 군제대할 전희사 선수까지 포함하면 다 치는 스타일이 비슷해요. 근데 문제는 이제 한일섬 선수랑 김재환 선수는 결국에는 저는 파워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김재환 선수도 파워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느 순간부터 공이 안 맞아요. 맞으면 하드히트 나오고 맞으면 멀리 가는데 어느 순간 컨택에 이슈가 생기면서 장타가 안 나오기 시작을 그러니까 성적이 안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성적이 계속 하락을 했던 건데 그런 비슷한 유형의 선수들이 이제 1루와 지명타자와 코너웨이 한 자리를 이렇게 막 돌아가면서 이제 쓴다라고 가정을 하면 일단 안정적이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좀 좋은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오지 않았나요, 근데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얘기를 하려면 결국에는 불펜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야수진의 수비라든가 어떤 그 컨택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그 지금 현대 야구나 이런 부분에서는 중대한 중대한 영향까지는 어렵게 끼치는 요소들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툴들 중에서 좀 비교적 가격이 좀 싼 툴들이잖아요 아무래도.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번 시즌에도 만약에 극대화시켜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면 뭐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게 되는 셈인데 일단 확실한 거는 아까 경호 씨가 말씀해주신 대로 이 어느 정도 운이 좀 따라줘야 될 것 같긴 하고 그리고 불펜진들의 폼이라든가 그 내구성이 올해 확실하게 유지가 되어야 돼요. 특히나 노경은 이로운 조병현. 지난 시즌에 리그 최고의 그 4인방이었 여기다 김민 선수까지 해가지고 리그 최고의 불펜 4인방이었는데 이 선수들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지난 시즌에 활약을 유지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 올 시즌 견적이 나오거든요. 왜냐면은 야수주인에 대해 계속 안 좋은 얘기밖에 안 나오는 이유가 이 선수들의 스타일이라든가 보여준 툴을 기반으로 봤을 때 업사이드를 유의미하게 끌어올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변수는 그 불펜진들이 활약을 유지할 수 있느냐, 그리고 좀 민감한 얘기일 수 있는데 김재환이 반등을 할 수 있느냐, 그게 큰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예, 그 외에는 우리가 삼성이랑 NC에 대해 얘기할 때랑 다르게 업사이드라는 측면에서 유의미한 뭔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제일 좀 아픈 부분인 것 같아요. 네. 하방만 보이죠. 차방만 보이는 거고. 그러니까 불펜은 김노이조 아까 말씀하셨던 것 이외에도 근데 지금 대기 중인 자원이 밑에 쭉 있어요. 뭐 맞아요. 박시우 있고 전영준 있고 백승건도 있지 않나요? 백승건은 구속을 어디지 어슬레틱스인가 어디지 저기 미국 한번 갔다 와가지고 구속 한번 팍 끌어올랐다가 또 역효과가 나가지고 다시 다쳤구나. 네 아마 다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다시 2군으로 갔고 지금 보면은 1군에서 그러니까 작년 시즌 기준으로 1군에서 그 필승조 말고도 가능성 보이는 게 박시우, 전영준, 최민준이 거의 준 필승조급 박기호도 퍼포먼스를 있었고. 보였고 그렇죠. 거기에 이제 이기순 이번에 복귀하고 김택형, 박기호까지 대기 중이어서 불펜 양과 질은 모두 리그 최강이어서 사실 이 김노이주 중에서 2명 정도가 이제 아웃이 돼도 어느 정도는 보강할 수 있다. 퀄리티는 예. 저는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승원도 있고. 문승원이 아마 저는 올해부터는 선발 힘들지 않을까. 저도 불펜으로 그렇게 가겠죠. 생각합니다. 예. 네, 불펜으로 가야 되는데 근데 이 선수는 또 한편으로는 그 투구 스타일이 불펜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예. 한창 잘할 때 최전성기 때도 꾸역투에 가까운 느낌이었어요. 네. 약간 그러니까 공을 밀어넣고 기본적으로 구속이 나쁘진 않은데 구위가 막 뒷받침이 되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럼 선발 얘기도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토종 선발이 저는 지금 믿고 맡길 토종 선발이 냉정히 올 시즌에는 없다고 봐요. 한 명도 없다. 한 명도 없다고. 김광현도 어렵다. 김광현 5점대지 않았습니까? 예. 예. 타선은 그래 뭐 아까 실컷 요구를 하긴 했지만은 네. 작년보다는 낫겠죠. 그쵸. 예. 작년보다 좀 나아질 거라고. 그것도 못하면 때려쳐야죠 솔직히. 근데 올 시즌 제일 큰 약점은 저는 오히려 토종 선발 쪽에서 터질 것 같아요. 예. 다 변수예요. 늙은 문승원, 더 늙은 김광현 그리고 아직은 솔리드하다고 볼 수 없는 김건우까지 해가지고. 그렇죠. 애초에 작년도 5인 로테이션 제대로 굴린 적이 없었어요. 이 음. 랜더스가. 근데 올해는 더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아시아 쿼터를 또 선발 출신을 데리고 왔죠. 다케다 쇼타라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명 채우기도 좀 어려운 토종으로 2명 선발 채우기도 어려운 사정이라서 아무리 봐도 좋은 얘기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조금 더 덧붙이자면 경훈이 말씀해주신 김건우가 그래도 좀 선발 로테이션에 좀 잘 안착하고 괜찮더라고요. 네. 예. 랜더스는 또 아까 말했듯이 괜찮은 재료의 또 토종 투수들이 있기 때문에 작년 대체 선발을 좀 많이 기용했던 게 그게 좀 경험이 돼서 5선발 오디션을 좀 착실히 하다 보면 우려하는 것보다는 괜찮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가 이 기록을 찾아봤는데 작년 랜더스의 5선발 및 대체 선발 승률이 5할 6푼에 거의 가깝거든요. 사실 이거는 뭐 오프너가 망해도 뒤를 봐줄 수 있는 이제 좋은 자원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좀 작년 경험을 잘 살리고 그리고 올해 좀 컨디션 좋은 투수들을 잘 올려보면서 또 쓰면은 생각보다 작년보다는 낫지 않을까. 국내 토종 선발진은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사실 지금 랜더스는 대권을 노리는 팀이 아니라 리틀링을 계속 하고 있는 팀인데 우연찮게 올해 갑자기 운이 좀 터져가지고 3위를 한번 터치를 한 거지. 기본적으로 지금 이 팀은 현재를 보는 팀이 아니라 2018년 청라돔 입주를 지금 다 모든 팀의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2년 남았죠. 2026년, 2027년에 아마 어쨌든 리툴링 기조로 계속 가면서 뭐 성적 나면 좋고 안 나면은 뭐 어쩔 수 없고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아요. 그거를 또 보여주는 또 하나의 또 방증하는 게 이제 누구냐 이승용 감독이 연장 계약을 했잖아요. 그렇죠. 팀이랑 예. 아마 그런 미션을 주면서 뭐 너 안 건드릴 테니까 한번 계속 하던 대로 리툴링 계속 해라라고 했고 투수진은 얼추 그래도 구색이 좀 특히 불펜 쪽은 젊은 투수들이 워낙 잘 많이 나왔으니까 이제 다음 목표는 장타력 보강이랑 그리고 그 투수 원석 중에서 불펜 그 토종 선발 맡아줄 수 있는 그런 재능이 된 선수들 한 명 내지는 2명 발굴하는 거 그 정도가 이제 랜더스 올 시즌 목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예상 순위 정리해보고 해야겠죠? 저는 7위 8위 예상합니다. 시원하게 박아버리시네 그냥. 네. 제자리, 그러니까 저는 이 7위 8위가 제자리라고 생각해요. 원래 그 원래 정도였어야 자리로. 됐다. 원래 그 정도의 자리에 했어야 하는 팀이고 그리고 뭐 그냥 거기 지금 올 시즌 승수에서 한 5승 6승만 빼면 아마 그 자리로 갈 맞아요. 거예요. 워낙에 지난 시즌에 그 타이트해가지고. 혼전이었기 때문에 네. 한번 볼까요? 그 올 시즌 기준으로 작년 시즌 기준으로 해가지고 랜더스가 75승을 해서 네. 3등을 했는데 7등한 롯데가 66승이니까 네. 아니, 대충 그 정도네, 맞네. 그 정도, 예, 뭐 한 그 정도 빠지면은 5번 덜 지면 돼요. 그러면 정현 씨 어때? 몇 등 할 것 같아요? 저는 고점
와카 막차라고 봐요. 5등. 5등. 고점을 찍으면 와카 막차. 음. 그러니까 왜냐면은 좀 결국 이탈한 외국인 변수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 고점은 와카 막차 내지는 와카일 거고 내려가면 한 7등까지도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은 그냥 평균적으로 시즌이 굴러가면 그냥 5강권 경쟁을 하는 팀이지 않을까 싶어요. 5, 6등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가냐 마냐 싸움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팀이 제가 그래도 베이징 뉴비로서 올해 보면서 느낀 점은 2020 시즌을 제외하고는 크게 바닥에 처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맞아요. 예. 항상 뭔가 중딱은 했어요. 중딱이라. 예. 항상 보면은 그 우승 시즌 제외하면요, 항상 그 리그 패턴이 그 랜더스 팬들끼리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아마 저기 호스님은 잘 아시는데 1475라고 예. 그게 뭐냐면 시즌 초반에 막 갑자기 버닝을 해가지고 막 1위를 막 해. 예. 하다가 여름쯤 되면 슬슬 퍼지면서 4등을 하다 7위까지 막 다시 떨어져요. 근데 이제 가을 냄새 맡고 기가 막히게 반등해서 5등 정도 한다. 9월에 기적을 해가지고 5등을 이제 유지를 하고. 그리고 와일드카드 탈락하고. 와카 탈락 몇 번 했지? 와카 탈락 한 2번인가 3번, 네. 2번 정도 했었고, 그리고 업셋도 꽤 많이 당했어요, 이 팀이 준 플레이오프에서. 당장 뭐 작년 시즌도 그랬고 2023 시즌도 네. 그랬고. 따지고 보면 2024 시즌도 따지고 보면 사실 탈락한 거죠. 왜냐면 그렇죠. 그 타이브레이커에서 KT한테 그 맞죠. 로아스한테 홈런 맞고 졌으니까. 저도 와카 경쟁권을 할 만하다고 봐요. 왜냐면 저는 최지훈이 이거보단 잘하겠지라고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최지훈이 이거보단 잘해야 되고 WR 2, 3 정도는 더 해줄 수 있다고 항상 생각을 하고 워낙 좋아하는 선수인데 이거보단 잘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변수 고려하면은 저도 진짜 고점 찍히면 4등, 좀 타격이 안 풀리거나 김재환이 망가져 버린다? 그러면 7등, 8등. 예. 최지훈이 놀랍게도 올해 FA입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갖고 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최지훈이 대졸인데 예. 그 병역 혜택도 받았죠. 예. 그리고 루키 시즌 때 이미 채웠어요. 그러니까. 그 등록표 채워가지고 일단 본인한테는 상당히 또 봤잖아요. 올해 지금 얼마나 큰 돈이 FA 시장에서 오가는지. 근데 제가 봤을 때 최지훈 선수가 약간 여기서 작년 시즌에 비해서 반등. 그러니까 또 잘해줄 필요 없고 뭐 엄청 잘할 필요도 없고 수비 하던 대로 잘해주고 WR 타격? 4. 타격 한 아마 이 정도 수비면은 WRC 플러스 기준으로 100만 찍어도 4 넘어갈 것 맞아요. 같거든요. 100에서 105만 찍어도 그러면은 이 선수도 세 자리 그냥 찍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 시장 100억, 120억 상황 가죠. 29세 시즌에 풀리는 거예요. 6년 정도 계약은 그냥 맞지. 그러니까 6년은 그냥 네. 받을 거라서 최지훈 선수가 최지훈 선수가 좀 잘해주면 핵심인 것 4등 같아요. 한다고 봐요. 네. 그리고 못하거나 김재환도 같이 망가지거나 야수진 장타가 다 망가진다 이러면 8등까지도 봅니다. 저점이 생각보다 낮다고 보는 게 야수진 업사이드에 비해서 플로어가 너무 낮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4등에서 8등 사이 저는 레인지 좀 넓게 보거든요. 근데 앞서 삼성 NC는 레인지를 좁게 본 이유가 야수진 플로어가 확실히 높다고 봐서였는데 쓱은 야수진 플로어 레인지가 너무 넓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레인지를 넓게 잡겠습니다. 4등에서 8등. 예. 항상 야구 깊게 보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야구는 모든 스포츠는 점수를 내야 이기는. 내야 이겨요. 예. 그건 모든 스포츠 종목 불문하고 그거는 다 동일한 거. 점수를 내야 이겨요. 근데 왜 문학을 쓰면서 지키는 야구를 하냐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쓰기 오히려한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팬분들도 계셔서 그런 거지만 야수에 대한 약간 관점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꼭 야구뿐 아니라 모든 공격과 수비가 있는 득점과 실점이 있는 종목에서 저는 그 얘기를 예전에 듣고 되게 지금도 즐겨 쓰거든요. 수비가 엄청나게 잘하고 완벽한 수비를 해봤자 그 수비의 고점은 무실점이에요. 근데 공격이 엄청 잘하면은 공격의 고점은 존재하지 않아요. 무한이에요, 무한. 상방이 뚫려 있잖아요. 상방이 뚫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야수가 중요하다. 점수를 어떻게 내는지가 중요한 종목이라고 보는데 쓱은 그런 입장에서 그 상방에 좀 캡이 걸려 있는 것 같다.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이제 2강 팀으로 마지막으로 정리하겠네요. 네, 이제 네. 다음으로 만나볼 팀은 정말 기대 이상의 시즌을 보낸 2위 하나 이글스입니다. 하나 이글스의 이제 새로운 전력으로 들어온 선수로는 야. 시즌 중 이제 군제대를 앞두고 있는 정은원, 남지민, FA 영입의 강백호, 신인 드래프트의 오재원이 있고요. 그리고 전력을 이탈한 선수에는 2차 드래프트로 팀을 떠난 안치홍, 이상혁, 이태양, 군입대의 김기중, 강백호의 보상 선수로 이적하게 된 한승혁, 그리고 아직 FA 미계약자인 김범수와 손아섭이 있습니다. 하나의 로스터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하나 얘기는 강백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네, 결국 25시즌에 하나의 단점, 그러니까 하나 팬분들도 참 아쉬워하셨던 타선의 힘. 결국은 모자랐잖아요. 그래서 한국 시리즈에서
느꼈잖아요. 타선의 힘이 모자르다는 걸 아마 좀 많이 느끼셨을 그런 시즌. 그리고 가을 야구가 됐을 것 같은데 그 자리에 강백호라는 아직 20대에 너무나 좋은 타자를 영입을 하면서 확실한 보강에 성공을 했고요. 강백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포지션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하나가 만약에 강백호 선수를 기용하라 한다라고 하면 그냥 풀타임 지명 타자에 넣어도 작년 시즌보단 플러스일 거거든요. 플러스예요. 이게 25시즌에 하나 지명 타자로 출전한 선수가 딱 4명 있습니다. 4명 있는데 박정현 선수는 2경기만 나왔으니까 제외를 하면 최인호, 손아섭, 안치홍 선수가 지명 타자 자리를 맡았어요. 안치홍 선수는 생략하겠습니다. WR이 마이너스 1.6이기 때문에 1.6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게 큰 의미는 없고요. 결국 최인호 선수와 손아섭 선수가 지명 타자 자리를 맡았는데 두 선수 모두 한화에 있는 기간 동안 WRC 플러스 100 못 채웠고요. 안치홍 선수, 손아섭 선수, 최인호 선수 합쳐서 홈런 5개 쳤습니다. 지명 타자 자리에서 그만큼 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죠. 지명 타자 자리에서 이만큼 할 거면 의미가 없습니다. 공격이. 근데 이 자리에 그냥 강백호 선수 넣는다라고 생각하면 WRC 플러스 120에 홈런 20개 그냥 업그레이드입니다. 그냥 그냥 업그레이드이기 때문에 타선은 25시즌에 비해서 훨씬 안정감은 물론이거니와 고점도 확실히 챙겼다라고 본다면 하나가 커요. 그렇죠. 이런 타자는 팀의 코어인데 팀의 코어로도 삼을 수 있는 자원인데 영입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엄청난 플러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희가 외국인 얘기를 오늘은 안 하기로 했지만 그렇죠. 하나 얘기할 때는 외국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결국 팀의 승수 중에서 한 20승 넘게 거의 30승 가까이 챙겨줬던 폰세 와이스 듀오가 팀을 떠났기 때문에 결국 이 뒤에 오는 이제 새로운 외국인 선수들이 이 둘만큼 해줄 거라고 기대를 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일단. 저희가 오늘 방송할 때 리그 평균 외인이라고 가정했잖아요. 한화에서 리그 평균 외인으로 가정을 해버리면 승수가 10승 빠집니다. 맞아요. 그래서 가장 외국인 의존도를 많이 탔던 팀이기 때문에 26시즌이 살짝 불안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살짝 불안하기는 한데 만약에 강백호 선수 영입 없었으면은 저는 꽤나 저평가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강백호 선수가 들어오면서 타선의 고점과 하방을 둘 다 저는 챙겼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5시즌처럼 막 1등 경쟁을 하고 막 압도적인 2등을 하고까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최소 3등을 할 수 있는 팀은 완성됐다고 생각해요. 평균 수준의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왜냐면 3선발이 문동주인데. 그럼 사실 문동주 선수 기량이면 그냥 2선발에 넣어도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충분히 강팀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1등 경쟁까지는 잘 모르겠다. 저는 이 팀을 보면은요, 약간 모든 부분이 랜더스의 약 상위 호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선 그러니까 약간 랜더스보다 조금 더 낫고 투수진도 랜더스보다 좀 더 나아요. 수비도 제가 봤을 때 랜더스보다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2등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외인 얘기를 안 하기로 했지만은 저는 딱 그렇게 봅니다. 폰세 와이스를 빼면 딱 5왕권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폰세 와이스를 빼고 거기에 평균 수준의 외인을 넣었다 가정을 하면은 W 한 3, 4 정도 찍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팀이 외인을 빼더라도 그래도 와카우 경쟁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구성을 이제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해요. 그러니까 뭐 맨날 커뮤니티라든가 이제 그 다른 야구 팬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포나빨 이러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 나름 훌륭한 팀에 폰세 와이스라는 사기급 용병이 더해지니까 호시를 간 거예요. 전 그렇게 맞아요. 보고 저는 뭐 외인 투수는 뭐 외인은 이제 까보기 전까지는 모르죠. 이제 셋 다 갈아치웠으니까 이번에 뭐 자이든 타이든. 그런데 그래도 저는 훌륭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특히 강백호가 아까 제가 그 랜더스의 약 상위 호환이 하나라 얘기했는데 하나도 그 마찬가지로 그 타격은 리그 평균 살짝 아래였거든요. 이것저것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특히 장타력이 좀 전 다소 아쉬웠다고 생각합니다. 한화가. 그렇죠. 노시안 선수 말고는 노시안 선수 말고는 장타를 쳐줄 선수가 확실히 쳐줄 선수가 없다고 봐야죠. 없죠. 팀 홈런 순위도 6위였어요. 6위였고 장타율도 딱 5위네요. 그러니까 딱 리그 평균 수준이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강백호라는 정말 상방이 어디까지 뚫려 있는지 모르는 그런 젊은 야수를 영입한 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물론 수비 쪽에는 좀 고민이 좀 생기겠죠. 수비 안 해도 돼요. 진짜 풀타임 지명 타자만 써도 작년 25시즌보다 공격이 더 나아질 거라니까. 그러면
수비까지 해주신다면 저는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일 좋은 건 이제 강백호가 이제 그 한화의 알바라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가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일 때 수비 한 번씩 해주시는 분. 예. 그러면은 다시 전 대권 도전할 수 있다고 봐요. 하나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우려되는 부분은 아직 김범수의 오피셜이 뜨지는 않았지만 섣부르긴 한데 김범수와 한승혁의 동시 이탈은 분명히 하나 불펜에게 굉장히 큰 데미지로 다가올 것 같아요. 일단 폰세 와이스가 나가면서 불펜의 이닝 부담이 당연히 증가할 텐데 불펜 뎁스도 이제 얇아지면서 필승도 2명의 이탈은 저는 불펜 과부하 그 이상의 좀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 선발 로테이션에도 더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도 이 정도를 좀 고려하더라도 그래도 중위권 팀들보다는 훨씬 좋은 전력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만약에 강백호 영입이 없었으면 저는 딱 5등 내지는 4등 팀으로 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불안 요소가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수 둘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불안 요소가 이렇게 많이 생길 수가 있었던 25시즌이었는데 어쨌거나 보강 투수 쪽은 아니지만 보강 정말 필요한 부분에서 착실히 진행을 했으니까 이제는 좀 느낌이 좀 달라졌어요. 불안 요소를 그래도 조금 많이 지운 느낌이다. 그래도 이 팀도 불펜 의존도 꽤 컸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불펜 제가 아까 랜더스 얘기할 때도 했지만은 불펜은 언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항상 그 시즌별로 그 등락 폭이 워낙 큰 그 부분이다 보니까 근데 방금 호스님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둘이 동시 이탈한다 한승혁은 좀 논외로 할게요. 네. 우리 김범수가 좀 아쉬울 것 같은데 한승혁은 사실 후반기에는 조금 많이 불안했고 좀 운을 좀 네. 하기도 했고 그래도 그렇죠. 삼선발이 문동준 건 또 느낌이 다르죠. 기본적으로 선발이 갖춰져 있잖아요. 네. 류현진 있고 문동주 있고 그리고 엄상백이 그 작년보다 잘하겠죠. 그 작년보다 잘하겠지. 왜 그랬을까? 정말. 근데 그런 엄상백 선수 사실상 5선발 그 시즌 전에 구상했던 5선발이 제대로 안 굴러가는 상태에서도 이만큼 굴러온 거면 이미 이제는 충분히 강팀으로 올라섰다고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외인을 평균으로 가정하는 거잖아요. 강백호를 만약에 영입을 안 했으면 5등에서 7등 얘기했을 것 같아요. 8등까지도 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 아무리 봐도 강백호가 만약에 없었다? 그러면 노시환, 문현빈에다가 외인 중심으로 가는 건데 그 외의 타자들의 그런 부분들이 애매하죠. 애매한 걸 떠나서 삼성, NC, LG 여기랑 경쟁하기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심지어 저는 이쯤 가면은 저희가 1부 때 말씀드렸던 두산이나 롯데랑 비교해도 상대 위기가 없다고 보는 야수 라인업이거든요. 냉정 제 기준에선 풀적으로 봤을 때. 근데 강백호가 합류했으니까 얘가 다르죠. 저도 강백호 영입이 되게 유의미하게 플러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메인 평균 가져가면 4등에서 6등 사이 볼 것 같아요. 네. 참 길고 긴 고난의 세월을 보냈잖아요. 하나 오래 버텼죠. 근데 이제는 어느 정도 저점을 확보했다는 게 확실히 한계가 무량할 것 같긴 해요. 이제는 하위권 예측은 할 수가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강백호, 노시환, 외인 타자 문현빈, 최은성 이렇게까지는 확실하게 리그 레귤러 레벨의 야수를 갖췄기 때문에 마냥 뭐 리그 하위권 야수라고 하긴 좀 어렵고 그 대신 전반적인 뭐 툴적인 측면에서 그 밑에 하위 타선이라든가 뭐 여러 뭐 종합적으로 봤을 때 좀 아쉽다 뿐이지 약한 타선이라고 하긴 절대 이제 어렵고 맞아요. 투수진이 결국엔 오히려 변수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류현진이 나이를 한 살 더 먹었고 문동주가 지난 시즌에 제 기준에서는 되게 잘해줬는데 운이 안 따랐던 시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투구 내용 되게 좋았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정우주라든가 이런 뭐 황준서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실망스러운 시즌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투수 유망주 측면에서는 리그 최상급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선수들을 이번 시즌에 잘 육성만 해낸다면 또 의외의 3등 안쪽으로 갈 수 있는 어떤 또 다른 센세이션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봐요. 하지만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상수가 아니라 변수로 돼야 되니까 그거 약간 가정을 하자면 저는 이번 시즌 고점은 3등, 저점은 와일드카드 경쟁권 5, 6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한 3에서 5 사이. 맞아요. 와카건 밖으로 가기 쉽지 않은 구성이 됐어요. 투수들이 버텨주면은 그렇죠. 투수들이 버텨주면은 하방이 생기고 맞아요. 더 높이 올라가는 거는 모르겠어요. 그건 까봐야 아는데 일단 음. 투수가 이런 구성이면은 쳐질래야 쳐질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강백호가 KT 초반부 전성기로 돌아온다면은 2등도 가능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맨날 야수 하잖아요. 저희 네. 야자수 방송 많이 들어주신 분들은 뭐 투수 팬들 듣는 이제 청취자분들께서 생각하셨을 때 투수 중요한데 맨날 뭐 저희들이 야수 네. 노래인데 저희가 야수 노름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까지나 대권도전할 때 얘기고 네. 그냥 평균치 정도 할 거면 좋은 투수만 갖춰도 충분히 이 야구라는 스포츠가 평균 리그 평균 정도의 성적들 내는 데 있어서는 훌륭한 투수만으로도 얼추 가능하기 때문에 평균이나 플레이오프권 턱걸이 할 거면은 투수나 야수 중에 하나만 세도 돼요. 네. 딱 그 네. 표본이 작년 랜더스인 것 같아요. 네, 하나만 세도 돼요. 둘 다 세면은 우승하는 건데 그 둘 중에 야수가 좀 더 강팀의 조건에 부합한다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뭐 냉정히 말하면은 진짜로 완전히 망해버린 팀을 억지로 멱살 잡고 끌고 올라가기로 치면은 그 투수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예, 막말로 부담 줄이고 저점 확보 측면에서 더 좋을 수도 있는데 그 팀 투수가 강점인 팀들의 한계를 저는 야구에서 너무 많이 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야수가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저는 고점은 없다고 보는 주의라 맨날 야수 노름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솔직히 저는 메이저리그니 뭐니 많이 이제 오신 분들은 어느 정도 뭐 동의하지 못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숫자 좀 많이 파보신 분들은 동의할 거라고 봐요. 이거 야구 자체가 투수가 단기적으로 망가져도 야수가 점수 뒤지게 뽑아내면은요 우승할 수 있어요. 반대는 성립이 잘 안 돼요. 투수가 무슨 뭐 전 로테이션이 싹 다 에이스급이거나 무슨 뭐 폰세 와이스 5명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서야 그 리그 스케일 기준으로 70을 넘어가는 선발이 5명 있는 게 아니고서야 안 돼요. 근데 그런 로테이션을 갖출 수가 있냐고요, 물리적으로. 리그 환경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근데 야수는 또 그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구조적인 특성상.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야수의 힘을 좀 더 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저는 이런 비유도 말씀하신 게 이런 비유도 좀 하고 싶은 게 기본적으로 야구는 아웃의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맞아요. 30%밖에 안 돼요. 안타 칠 확률이. 네, 아무리 높게 잡아도. 그냥 대략 그냥 그 리그 평균 출루율로 한번 보면은 한번 볼게요. 작년 시즌 리그 평균 출루율, 리그 전체 출루율이 3분 8리였거든요. 네. 그럼 딱 3분의 1이에요. 그냥 대충 하면은. 그러니까 즉 모든 타자는 기본적으로 나왔을 때 3분의 2는 아웃을 당한다는 거예요. 죽어요. 예. 가장 이 야구라는 환경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결과물은 아웃이에요. 아웃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은 즉슨 이 3분의 1 확률을 3분의 1의 확률을 1로 만들면은 그만큼 거기서 밸류를 더 크게 뽑아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반대로 투수는 3분의 1 확률을 0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쵸. 그게 좋은 투수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러고 봤을 때 그러면 3분의 1만큼의 이동이 있는 게 투수라면 3분의 2만큼의 이동을 뽑아낼 수 있는 게 야수인 거기 때문에 당연히 야수 쪽에서 당연히 더 승리를 위한 밸류를 더 크게 뽑아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그리고 저희가 그 야수 얘기를 하는 장타가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도 결국에는 그 3분의 1이라는 그 확률 안에서 단타를 치는 놈하고 장타를 치는 놈하고 똑같은 밸류가 아니니까 똑같은 출루율에 반영이 되더라도 잠깐 장타율이라는 스탯을 따로 계산하는 이유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타를 치는 게 너무 중요하고 투수랑 야수 중에서는 결국엔 야수 밸류가 고점이 더 높을 수밖에 없고 야구라는 스포츠의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3분의 2는 죽는데 그냥 그럼 그 죽으니까. 3분의 1 안에서 가장 뭔가 해야 되는 게 고효율을 뽑아내야 되니까. 그게 이제 홈런을 그래서 강조하는 거고 네. 그래서 장타를 강조하는 거다. 갑자기 뭐 이제 야수 찬양이 됐는데 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근데 그만큼, 반대로 또 네. 투수를 얘기할 때 삼진을 잡는 게 왜 중요하다고 하는 거냐면 똑같이 그 3분의 1을 0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인플레이를 가장 높은 허용을 확률이니까. 해버리면은 추가 진루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에러가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삼진을 잡아버리면은 어떠한 건덕지도 없이 그냥 깔끔하게 원아웃을 잡는 거니까. 그러니까 비슷한 맥락에서 그 각 이벤트의 그 기대값을 그 계산해봤을 때 삼진 잡는 투수가 더 귀중하고 그리고 투수보다는 야수가 좀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차피 일단 인플레이가 나오면 아무리 약간 땅볼이라도 3분의 1이 바로 0이 되진 그쵸,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1, 2부 이제 쭉 이제 항상 근데 야자수 저희 숫자놀이 하는 저희 같은 너드들 들어보시면은 항상 결국엔 야수 중요시하고 하는 게 결국에 다 이런 기조에서 나온다.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실제로 오늘 방송만 하더라도 1, 2부 다 야수들의 야수 코어의 상태가 좋은 팀들을 높게 평가했어요. 투수보다는. 맞아요. 일관된 기조라는 거. 마음에 안 드시면은 그냥 봐주십시오. 그냥. 그냥 다시 한화로 돌아가면은 한화 작년 가을 야구 보신 한화 팬분들 다 아실 겁니다. 맞아요. 야수 때문에 우승 못했어요. 심지어
플레이오프에서도 야수 차이 때문에 삼성한테 뒤집힐 뻔했죠. 뒤집힐 뻔했잖아요. 네. 그때 뭐 김영웅 빵.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 팬분들도 작년 야구를 보시면서 분명히 공감을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황우 폰세 시리즈도. 와이스를 데리고도 네. 이렇게 해야 되냐 이런 그러니까요. 거지. 결국은 야수고 그리고 하나가 리빌딩을 저는 투수는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생각을 해요. 동의합니다. 근데 야수는 좀 아쉬웠었어요. 아쉬운 게 아니라 실패에 가까웠죠. 냉정히 말하면. 저도 그렇게 생각하긴 해요. 노시간 빼면 건진 게 없어요. 네, 그나마 이제 문현빈 문현빈 문현빈은 튀어나온 거. 되게 잘하더라고요. 예. 하주석은 리빌딩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선수 벌써 지금 몇 년 차입니까? 10년 차, 11년 차 아니에요? 기대치 대비 되게 안 풀렸죠. 그리고 그러니까 노시- 레귤러급은 되는데. 그리고 노시안도 데뷔가 노시안 이제 FA예요. 사실 네. 그것도 순수한 리빌딩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죠. 야수가 좀 아쉽다. 그래서 강백호 영입은 정말 잘 됐다. 물론 뭐 수비가 안 되고 저도 조금 일부 동의하지만 그래도 강백호의 가세는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만나볼 팀은 2025 시즌 통합 우승의 주인공 LG 트윈스입니다. LG에서 새롭게 합류한 선수로는 신인 드래프트의 양우진, 그리고 이제 군 제대하는 이재원과 김현식이 있고요. 전력을 이탈하는 선수에는 이제 군입대의 박명근, 김성우, 김범석, 박관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FA 이적을 통해 김현수 선수가 KT 위즈로 팀을 옮겼습니다. 이런 LG의 팀 로스터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좋죠. 가장 탄탄하죠. 네. 어쨌거나 김현수 선수가 이탈을 하기는 했는데 팀이 LG라서 티가 그렇게 많이 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 이 팀의 최대 장점은 출루율 기반의 매우 훌륭한 타선들. 네. 네. 저점이 아주 높은 그렇죠. 타선. 예. 홍창기, 신민재, 올해 신민재 선수 25 시즌에 정말 잘해줬고 문보경, 박동원, 박혜민, 뭐 구본혁. 구본혁, 오지환 선수도 뭐 수비 열심히 해줬고 쓰다 보니까 뭐 변수라고 할 만한 선수가 딱히 없어요. 네 라인업 중에서 딱히 안 보이는 상황이고 투수는 뭐랄까요 외국인 투수랑 임창규, 손주영, 송승기 이 5명의 선발 투수진이 막 어떤 투수가 진짜 1선발급 막 안우진 막 이런 선수가 생각나는 건 아니지만 다 퀄리티 스타트. 네 그러니까요 3선발을 3명 가지고 있는 느낌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선발 투수진이 그냥 시즌 내내 큰 걱정 없이 굴러갔던 팀인 것 같아요. 그냥 지금 KBO 리그 전체 팀을 둘러봐도 이렇게 선발 로테이션에 걱정 없이 굴렸던 팀이 있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네, 판타스틱 4 당시에 두산 정도? 네. 그렇죠. 그렇죠. 그 25 시즌 기준으로 보면 잘 안 보이거든요. KT도 외국인 때문에 고생을 좀 했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시즌 내내 선발 투수진에서는 걱정이 정말 없었던 LG였고 그 부분이 뭐 살짝은 아쉬운 불펜을 좀 가려줘서 이제 타선별로 좀 살아나면서 이제 올해도 이제 25 시즌에도 1등을 차지하지 않았나 싶은데 26 시즌에도 이 전력이 그대로 유지가 돼서 들어가긴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가장 유력한 1등 후보라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 글쎄요. 이제 슬슬 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피크 꺾인 느낌이죠. 네, 저도 슬슬 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2022년부터 피크에 접어들어서 23, 24, 25가 저도 이 팀 전력의 피크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야자수에서도 몇 년에 걸쳐 그 얘기를 했어요. 24, 25가 피크일 거고 그 후부터는 아마 이제 내려가는 그 곡선을 어떻게든 붙잡아 두기 위해 노력을 할 거다. 그래서 실제로 김현수 나갔고 그리고 이제 주력 선수들의 나이도 이제 점점 차고 있고 자연스럽게 어떻게 이 컨텐딩 윈도우를 마무리할 거냐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 와중에 투수진에서 손주영, 송승기를 배출해냈다는 거는 또 그 생명력을 또 이어가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피크가 꺾였다는 말이 이 팀이 망가질 거다라는 게 아니라 리툴링을 한번 겪긴 해야 될 거다. 네. 근데 그 리툴링하는 과정에서 그 하방을 몇 등 정도로 잡고 갈 거냐. 가을 야구를 꾸준히 갈 것이냐 아니면은 그 두산이 2010년대 지나고 이제 했던 것처럼 한번 내려갔다 올 것이냐. 이거를 봐야 될 건데 지금 LG의 로스터 구성이라든가 페이스를 보게 되면은 피크가 꺾여서 설령 내려간다 하더라도 그게 아마 제 생각엔 2027년이나 28년 정도가 될 것 같거든요. 그때도 가을 야구 경쟁권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어린 선수들 육성을 잘 해놨기 때문에. 아직도 주축 선수들이 너무 네, 어려가지고.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홍창기도 나이가 뭐 어느 정도 차긴 했지만 이 선수 스타일상 아주 저점이 파멸적이진 않을 거고 뭐 또 누구야 문보경이라든가 이런 선수들도 이제 어리고 이제 전성기 접어든 나이고 문성주 같은 선수도 있고 뭐 전반적으로 그렇게
아주 파멸적인 저점이 눈앞에 보이는 선수들이 아니에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출루 능력이 좋은 선수들이라서 이런 선수들은 어지간하면 그 하방 보장이 좀 잘 되는 편이거든요. 야수들 중에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뭐 이후에 세대 교체를 설령한다 하더라도 아주 큰 고난이 있을 것 같진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현재 전력만 놓고 보면은 사실 고민할 게 딱히 없는 것 같아요. 특히 박동원이라는 그 FA 영입이 이 정도로 성공적으로 판명이 날 줄은 예상을 못했네요. 진짜 대단한 것 같고 그 왜 구본혁하고 신민재가 이 정도가 될 줄도 몰랐고 왜 이렇게 잘하죠? 신민재 선수 점점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본혁 선수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구본혁 선수는 약간 플루크성이 있는 것 같은데 신민재 선수는 진짜 잘하더라고요. 이렇게 눈이 컨택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밸류를 되게 많이 끌어올린 느낌이고 구본혁 선수는 다음 시즌에 어떻게 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문보경 선수는 이제 확실하게 리그를 대표하는 어떤 라인 드라이브 히터 그리고 코어급으로 자리를 잡은 것 같고 구멍이 없습니다 로스터에. 그죠. 야소진은 진짜 구멍이 없죠. 구멍이 없고 투수진도 구멍이 없다고 봐야 돼요. 이 정도면. 왜냐면 제가 손주영하고 송승기 선수가 올해 이제 확 튀니까 이 선수들의 약점이 있나? 이게 플루크인가 하고 투구 내용을 경기 단위로 이게 쭉 살펴보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딱히 플루크라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송승기 선수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손주영 선수는 확실히 레퍼토리가 최적화가 잘 되어 있는 느낌이고 이미 풀타임 2년 뛰었으면 2년 뛰었고 이제는 검증된 거죠. 그리고 레퍼토리 자체도 뭐 2년 연속으로 안정감 있게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뭐 특별히 변화가 있는 게 아니고서야 부상 같은 게 아니고서야 이 정도 퍼포먼스 보여줄 거라 예상이 되고 임창규 선수도 참 인간 승리의 표본이다. 그렇죠. 진짜 꾸준히 유지를 하고 이제 커리어 하이까지 찍어내는 걸 보면은 참 이거는 LG가 육성도 잘하고 선수들도 그 플랜에 맞춰서 진짜로 자신들의 기량을 너무 잘 갈고 닦았다. 대단한 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차명석 단장님이 훌륭하신 거. 팀 잘 만들어놨어요. 정말로. 뭐 일각에서는 LG 팬분들 사이에서는 이제 너무 말을 많이 한다 내지는 뭐 이렇게 가볍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훌륭한 단장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팀 정말 좋은 단장이에요. 트레이드도 많이 하시고 막 말도 많이 하시는데 다 지나고 나면 좋은 무브들이 많았잖아요. 대체로 다 성공했어요. 대체로 성공을 했고 크게 실패한 무브가 딱히 보이지도 않고 뭐 드래프트도 성공적으로 꾸준히 하고 계신 것 같고 정말 좋은 단장이고 팀도 전성기 그 프랜차이즈 역대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죠. 그죠. 이제 한 번 정도 이제 앞으로 한 2, 3년 정도 사이클이 이제 윈도우가 있을 것 같은데 2027, 8년까지 그러니까 올해 내후년 정도까지가 이제 진짜로 끝자락일 것 같은데 여기서 우승 한 번 정도 더 하면은 왕조까지는 몰라도 공화국 정도는 두산이 했던 공화국 정도는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딱 두산 따라가는 느낌인 게 그 두산이 한창 엄청 잘했던 판타스틱 포니 뭐니 했을 때 그때 우승을 5년도 16년도 그리고 5년도 16년도 하고 한번 2년 쉬고 2년 쉬고 19년도 했죠. 하고 그리고 7연속 컷이 이렇게 그리고 하고. 전 딱 지금 그 루트를 밟아가는 게 아닌가. 그때도 두산의 힘의 원천은 야수에서 좀 뽑혔다고 생각하고 여기도 지금 야수에서 뽑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거 여기 야수가 주축이 맞아요. 그리고 스타일만 좀 달라요. 맞아요. 지금 얘네 이 LG는 출루 중심의 어떤 그 안정적인 저점이 강점이라면 당시 두산은 잠시를 쓰는데 홈런 1위를 연속으로 했으니까 맞죠. 극타고 시즌이기도 했지만 뭐 어쨌거나 장타로 미친 듯이 패던 시절이었으니까 뭐 약간 스타일만 다르지 전체적인 생산성은 비슷하다고 봅니다. 딱 10년 전 두산 그러니까 네. 그 15년도면 지금 25년도인 거고 그쵸, 16년 이제 2026년이면 이제 16년도 두산이 보이는 약간 그럼 1718 10년 어라 누구야? 안 좋은 기억이 몇 개 있는데. 그래도 콧이 갔잖아. 갔죠. 우리 7연속 갔으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쨌든 뭐 그렇고 뭐 변수는 뭐 이재원 말고 언급할 게 또 있나요? 이재원이 터져주면은 진짜로 또 이제 생명력이 더 연장이 되는 건데 이재원 진짜 좋은 유망주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지지부진하네요. 파워는 리그 최고 수준이죠. 네, 파워는 확실한데 결국 그 공을 쳐야 그러니까 공이 맞아야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할 거고 어쨌거나 그 이제 퓨처스에서 계속 좋은 모습 보여줬으니까 이제 LG 입장에서도 기대를 할 거고 사실 LG 입장에서는 이재원이 막 엄청 잘하지 않아도 돼요. 맞아요. 네, 타석만 좀 많이 먹어주면서 장타만 쳐줘도 돼요. 그러니까 너무 타격이 박으면 안 되고 그냥 적당히 하고
장타만 많이 나오면 LG 입장에서는 더 바랄 게 없어요. 출루는 나머지 타자들이 해줄 맞아요. 거야. 맞아. 의미가 없어요. 홈런 한 20개만 쳐다오. 20개만? 20개는 타석 먹이면 칠 수 있다고 봐요. 네, 타율이 얼마 나오느냐가 문제지 20개는 타석을 먹이면 쳐요. 그러니까 20개만 쳐다오. 대신에 타율이 좀 2할 3푼 밑으로만 가지 말아줘. 2할 3푼은 지켜줘. 막 이런 것만 하면 LG 입장에서는 다른 선수들 뭐 워낙에 탄탄하기 때문에 딱 그 정도만 해줘도 되면 이재원 선수 입장에서도 사실 큰 부담감은 없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지금 상황이 이재원한테도 웃어주는 게 지금 원래 좌익수 주전이었던 김현수가 나갔죠. 그쵸. 그리고 문성주가 원래 그러면 그 자리를 메웠던 인저리 프론이죠. 사실 문성주 선수가 네. 일단 사이즈 자체가 워낙 작아가지고 그리고 그밖에 이제 좌익수에 들어가면 백업 선수들이 다 하나같이 장타 포텐이 0인 맞아요. 그런 똑딱이 선수들로 가득해요. 뭐 최원영 선수라든가 뭐 이런 있죠. 그나마 박관우 선수 전 개인적으로 박관우 선수한테 기대 많이 했거든요. 어프로치가 무슨 후안 소토 보는 느낌이더라고요. 혹시 보신 분들은 근데 아무튼 지금 좌익수가 지금 자리가 애매해요. 그리고 이 구멍이 지금 LG 전체 타선에서 사실상 유일한 구멍입니다. 좌익수 지금 자리. 그래서 딱 거기 맡아주면은 딱 금상첨화죠. 그리고 방금 정현님 잘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차피 출루는 다른 타자들이 다 알아서 합니다. 예, 뭐 이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타선 구성이면은 그 사이에 붕붕이라는 껴놓는 게 훨씬 나을 그렇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차라리. 예. 그러니까 이미 그 다른 타선에서 이미 그 출루라든가 이제 공 오래 보는 걸로 힘을 빼놓은 다음에 그 사이에 붕붕이 같은 거 딱 하나 두면은 그게 진짜 오히려 더 그렇죠. 공포예요. 그냥 홈런만 쳐 하면 돼요. 네. 너 안타 말고 홈런만 쳐. 그래서 엄청 큰 기대를 걸 필요도 없고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는 게 상무 기록을 좀 보니까 슬래시 라인은 어마무시하거든요. OPS 1을 훌쩍 넘겼어요. 근데 삼진은 100개를 넘겼어요. 맞아요. 작년 삼진 비율이 시즌에. 엄청 높더라고요. 네, 삼진 비율이 2군에서도 거의 30% 넘어가나 30% 가까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더 할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염경엽 감독도 여러 인터뷰라든가 이제 그런 거를 보면은 그냥 믿고 받고 쓸 것 같아요. 염경엽 감독이 또 그런 거 잘하잖아요. 잘하죠. 뭐 한국 시리즈도 보면은 그 5경기 6경기 내내 한 번도 라인업 안 바꾸고 쭉 밀고 가고 그런 거 잘하는 것처럼 그냥 좌익수에 받고 타수는 한 8번, 7번에 넣어서 쭉 그냥 너 그냥 딴 거 생각하지 말고 공볼 생각하지 말고 그냥 눈에 보이면 그냥 휘둘러 휘둘러. 해서 뭐 다시 종합하면 WFC 플러스 기준으로 100 언저리만 그 정도만 해줘도 사실 엄청난 도움이 맞아. 될 것 같아요. LG에는. 세이버 스탯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절대적인 장타수만 늘려주면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정원 선수 뭐 냅두면 그 정도는 할 거예요. 맞아요. 네, 저도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겁만 주면 돼요. 겁만. 네. 상대 투수한테.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예상 순위하고 티어 한번 매기고 끝내볼까요? 근데 불펜이 조금 그 티어 얘기하죠. 불펜 얘기 한번 좀 네네네.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지금 제일 이 팀 약점 불펜이라고 그나마? 생각하거든요. 그나마. 불펜인 게 작년 그 LG 불펜 기어도 1위가 김영우예요. 신인 김영우가 1위를 했어요. 사실 이것도 정상이 아니죠. 사실 신인 투수가 불펜 1위라는 게 최근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이사 시즌 두산에서 정철원. 그쵸. 정철원이 있고 그리고 김태견도 아마 김태견. 그때, 예. 좀 그런 수준이라는데 그게 사실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펜 투수들 보면은 다 이프가 다 하나씩 걸려 있어요. 맞아요. 김용호 빼고는 늙은 김진성이나 김강률 그리고 오락가락하는 이정용, 장현식 그리고 언제 다쳐도 이상하지 않은 함덕주, 유영찬. 그러니까 약간 거기 불펜이 인간미가 있는 거죠. 사실 이렇게 완벽한 팀인데 불펜이 그나마 약간 좀 그런 좀 약점인데 근데 불펜만 좀 어찌 정상적인 그러니까 리그 평균 혹은 평균 조금 아래만 해줘도 저는 어쨌든 코시는 무조건 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명구도 나갔죠. 그렇죠. 군입대로. 불펜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선발 투수 선발이- 5명이 자꾸 6이닝씩 먹으니까 불펜이 잘 안 나오더라고. 네. 그래서 한 정규 1위에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즌을 전체로 놓고 봤을 때 1위를 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팀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한국 시리즈 우승은 또 다른 얘기지만 페넌트 레이스를 전체로 보면 1위를 할 가능성은 가장 높은 팀이라고 생각해요. 1등에서 3등 사이 생각합니다. 네. 1등 가능성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특히 저는 앞에 1, 2부 지금까지 하면서 10개 구단 하면서 1등 고점을 본 팀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왜냐면 LG가 1등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LG가 1등에서 내려온다? 그러면 아무리 내려가도 3등 진짜 모든 게 다 망가져도 4등까지는 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또 모르는 거니까. 근데 아무리 모든 게 망가진다 해도 워낙에 출루 저점이 높은 팀이라 야수 생산성이 보장이 된다고 봐서 4등을 할 것 같고 만약에 LG가 밑으로 내려온다? 그럼 그 1등 자리를 누가 먹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삼성. 저도 삼성. 삼성이 그 다음으로 이렇게 보이고 진짜로 와일드카드 느낌으로 누가 고점이 극으로 찍혀서 1등을 한다 하면은
딱히 없네 진짜. 없어요. 하나도 1등 네. 보기엔 좀 어려워 보이고. 혹시 모르죠. 새로운 외국인 둘이 폰세 와이스컵 그래서 해주면 그렇게 미리 하는 해주면은 거예요. 또 그러면 NC가 그래버리면은 또 NC도 근데 또 고점이 아직 막 높은 느낌이야. 음. 오히려 진짜 미쳐버려가지고 롯데가 1등 찍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빈자리 그랬어야 해요. 사실 아 실제로 지난 진작에 시즌에도 3등 했어야 됐다니까. 지난 아니, 시즌에도 롯데 1등 찍었던 구간 있었잖아. 그러니까 아이,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게 미쳐버려가지고 애들이 지난 20년간의 모든 불운을 한 시즌에 청산을 해버리는 거야. 그렇죠. 윤고나왕 가 이제 홈런 20개 치고 OPS 800 막 넘기고 황상빈 빼고 황성민도 넘길 수 있죠. 아니 홈런 20개. 아 홈런 수복이 안 돼. OPS 800.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롯데가 좋은 가진 구성이에요. 거에 대해서, 예. 가진 게 참 좋아요. 아 막말로 선발도 외인 2명에다가 박세웅 나균환이면은 고점 높아요 되게. 훌륭하죠. 야수진 고점 높은 거야 뭐 다 알고 있고. 벨라스케스 저기 외인 얘기를 아예 안 하려고 하지만 그 벨라스케스 그 선택 그 선택이 최악의 선택이 됐죠. 그것만 아니었어도 가을 갔겠다. 아, 진짜. 5등은 했겠죠. 5등은 했겠다. 아무리 떨어졌어도. 아휴, 아무튼 LG는 저는 2등 못해도 2등. 못해도 이제. 못해도 2등. 그러니까 그 전년도 1등 팀의 최악의 시나리오가 작년 기아였잖아요. 그쵸? 근데 생각해 보면 그 왜 작년 기아가 왜 이렇게 됐냐 보면은 김도영이 사라져가지고 그렇게 된 거잖아요. 김도영 하나 빠지니까 그렇게 됐죠. 근데 이미 생각해보면 LG는 이미 작년에 홍창기가 시즌 3분의 1을 예. 날려먹으면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비슷한 걸 경험을 했는데 그래도 그래도 불구하고 1등이야. 1등을 했잖아요. 음. 그런데 오히려 만약에 올해 홍창기가 작년보다 팀 잘하겠지. 기여를 훨씬 더 없어요. 뭐 떨어질 구석이 저는 안 보여요. 오히려 그나마 좀 한다 치면 김현수 빠진 거 그리고 음. 좀 이제 나이 에이징 커브 고려해서 뭐 박동원 선수가 좀 떨어진다 이런 정도 아쉽다. 그리고 선발진에서 뭐 약간 좀 마이너스가 생긴다 이 정도 다 감안해서 그게 극으로 다 마이너스를 뺀다 해도 저는 3등 4등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가도 또 플레이오프 가면 또 타선 힘으로 하겠지. 또 코시까지 갈 것 같아요. 네, 이제 또 단기전도 모르는 거니까요. 네. 아무튼 강한 팀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2025 시즌 5위 팀부터 1위 팀까지 다가오는 2026 시즌 프리뷰를 진행해 봤는데요. 오늘 야자수가 준비한 야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더 재밌는 야구 이야기를 주제로 다시 찾아올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야자수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 오늘 방송에 대한 의견 댓글 또한 환영입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방송을 들어주신 청취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저는 지금까지 진행을 맡았던 호스트 조건입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자수.